법무법인 발일정은 캠코의 지원을 받은 회생회사의 M&A 그리고 자산 매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북 구미시 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건물로 예전에 핸드폰, 단말기, 블루투스 등을 제조하던 회사의 사무실과 기술연구소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토지 면적이 975평이고요. 구미 국가산업단 3단지 인근 신도시로부터 5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프라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신도시 인근의 가장 끝부분으로 산림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쾌적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또는 연수원 또는 연구소 그리고 복지회관 등에 최적화된 물건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회생법원의 큰 사건들은 대부분 법무법인 발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이 많은 그리고 부채가 많은 기업의 회생 절차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법무법인 발일정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자산 1,0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회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거기에 대한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어렵죠. 예, 그다음에 종업원도 많고 이해관계도 많습니다. 최근에 또 지금 저희들 선임 단계가 있는데 거기다 자산이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걱정이요? 큰 회사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 인력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갈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가 크면 클수록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요청 질문도 많고 의견도 법률 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다 쓸 것이니 상당히 고민돼서 요즘 최근에도 저희들이 직원 2명을 더 채용을 하고 네. 변호사 2명을 더 채용을 했거든요. 예. 아니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로펌들 있잖아요. 네. 그 대형 로펌들 대신에 법무법인 발일정, 물론 법무법인 발일정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유명하기도 네. 하지만 네. 대형 로펌 대신에 이 법무법인 발일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로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거기는 네.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대형 로펌은 회계법인이랑 같이 하는데 맞아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로펌의 기본적인 단가도 높을 뿐더러 그 대형 로펌에 같이 일하는 그 회계법인도 거의 메이저급, 우리나라 4대 메이저급 회계법인이니까 거기 단가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근데 제가 회생을 해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회계법인, 법무법인에다가 돈을 많이 지출하잖아요. 네. 상당히 싫어해요. 자기들 월급도 지금 체불된 상황인데 맞아요. 회계법인, 법무법이나 몇 억씩 그 대표이사가 그 수임료나 자문료를 준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대표이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럼요. 힘들죠. 네, 그리고 회생할 때 결국에는 대표이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 있는 그 회계팀하고 직원들 생산활동을 계속 가동을 해야 영업이익이 생기니까 매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는 관리직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데 그 몇 억씩이나 거기다 갖다 줘? 맞아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 로펌에서는 회생 업무를 거의 못 해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보고 예. 저는 법무법인 발일정을 선택하는 건 이제 실속이지 않을까. 실속도 있고 아마 대외적으로 종업원들한테 네. 보여질 때 우리는 이 법무법인의 법무 비용을 이 정도밖에 안 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근로자 임금으로 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저희들도 대형 로펌보다 저는 법률 서비스는 더 잘해준다는 그렇죠. 거 자신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또 회생 절차로 이끌기 위해 어떤 업무들을 좀 전력하셨는지 그런 집중 업무들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채권자도 복잡하고 그렇죠. 채권도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종업원 수도 많고 그러니까 종업원 수가 많으면 종업원 수에 딸린 또 법률 관계도 많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크면 클수록 영업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업활동을 많이 하면 거기에 있는 또 거래처, 또 하도급, 도급, 발주처, 원청 여기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회생 들어가면 그 단계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회생회사가 발주처라든지 원청으로 돈을 받을 게 있어도
그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돈을 잘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 회생하는 회사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급해도 될까? 이런 것부터 의문을 가져요. 네. 근데 당연히 회생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빚은 졌지만 받을 돈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죠. 당연히 받아서 운전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이런 아주 쉬운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발주처 같은 데는 절대 돈 안 주고 특히 관공서는 더 안 주려고 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관공서한테 회생회사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이런 법리에 의해서 당신들은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심지어는 뭐 4대 보험료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이 체납돼 있다. 그래서 완납증명서가 없다. 해서 지급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법률 의견서에서 대납 처리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지급해 다오. 네. 뭐 이런 법률 의견서를 쓰고 해서 법률 의견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게 제일 어렵고 둘째로는 채권자가 많으니까 이게 채권자 주소 파악 같은 거 채권 금액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일일이. 예, 왜 그러냐면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법원에서도 개시 결정을 통지하든지 뭐 당신 채권 신고하라고 통지하든지 그게 정리가 너무 어렵고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중에는 거기는 또 주주가 2,700명이 넘어요. 또. 채권자도 많지, 주주도 많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정리한다고 모든 법무부 발효청 직원이 거기에 매달릴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지금 정말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고 절차도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쯤 돼서 좀 궁금한 게 그 자산 1,000억 원 정도 되면 이렇게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작은 회사들이랑 좀 파산이 다른가요, 많이? 상당히 다르죠. 작은 회사는 특별히 법리라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법리가 상당히 간단해요. 좀 심플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것도 거의 은행권에서 빌리는 아주 간단한 수준의 돈을 빌리지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뭐 전환사채, 신주인, 상환전환 우선주 이렇게 발행해서 투자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들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어떻게 영업 이익을 따지면 작은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죠. 네, 생각보다 많이 나요. 왜냐면 작은 회사들은 뭐 수임료도 조금 저렴하게 받지만 대신 일도 덜하니까. 근데 큰 회사는 일을 하는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큰 회사를 계속 해야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고 실적이 생기고 레퍼런스가 계속 생기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큰 회사 위주를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쉬운 일들만 찾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오시는 대표님들도 당연히 저희들 올 정도 되면 그 대형로펌 안 가봤겠습니까? 다 가봤죠. 대부분 저희들 의뢰인들이 변호사님 상담이 8번째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8번째. 8번째 와서 지금 하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8군데보다는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낳아야 이런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회사가 크던 작던 앞으로 또 큰 회사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법무법인 발효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